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2주차 1교시다, 그죠? 자, 2주 정도 우리가 그 녹화 강의를 기간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 좀, 나중에 출석 때문에 좀 곤란해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듣도록 해요. 자, 2주차 1교시. 자, 우리 앞전에 시간들 생각나세요? 시각의 조건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시각에 대한 이해 부분들이 좀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이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각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주로 이제 쓰는 이제 용어들이 아닌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그 용어에 좀 집중해서 좀 잘 좀 이해를 하시고 또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태풍도 그죠? 태풍도 지나가고 태풍 때 피해는 없었는지 좀 궁금하네, 그죠? 아유, 좀 마이삭부터 하이성부터 좀 무섭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 뭐 부산에 이런 데 사는 친구들 있으면은 와, 해운대 그쪽에는 진짜 무섭더라. 그게 뭐야? 우리 시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대. 빌딩풍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뭐 비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밑으로 이렇게 그죠? 떨어지잖아. 위에서 아래로. 이게 이제 법칙이잖아, 그지? 근데 밑에서 위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그 어떤 기본적인 자연 현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 그죠? 고층 빌딩 막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보고 좀 새삼 놀라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이기들에 우리가 막 집중해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문명의 이기 중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죠, 그죠? 휴대폰 중에서도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계속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새로운 버전에 대한 또 로망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각장애 학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고 또 그 이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로서의 어떤 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그 아이들의 어떤 눈과 필요한 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들을 좀 갖추시라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시각에 대한 이해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26쪽에 여러분들 보면 시각 능력에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각 능력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사진 정보에는 한 13명 정도 했는데 또 늦게 이제 들어온 친구가 있더라고. 아직 그 안에 그 강의 그 부분들을 내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진 대로 자 뭐 극하게 반겨줘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인사를 하는데 좀 제대로 교수님 좀 별로 반갑지 않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되도록이면 좀 신경을 써서 학생들한테 좋은 이제 뭐 좋은 이미지보다는 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좀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은 뭐 교수님도 뭐 나이가 좀 드시고 뭐 좀 그러니까 그러는갑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죠? 자, 오늘은 일단, 시각능력의 분류 26쪽부터 또 살짝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책은 다 구입하셨나 모르겠네요, 그죠? 책이 좀 또 이제 전공서적이 또 주문이 정확하게 인원수대로 안 되면은 또 뭐 몇 개 또 누락이 되어가지고, 교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좀 다른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으로라도 좀 구입을 해서 빨리 이제 이렇게 책과 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좀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주로 책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PPT로 조금 제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 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공부하는 이렇게 속도나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좀 사용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쭉 전체 책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정리해줬다. 시각능력에 분류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슬라이드에 봐봐. 많지? 그지? 근데 우리 이제 책에는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각능력이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력. 우리 시력 검사 많이 하잖아. 그지? 시력. 그 다음에 시야. 시야는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반경이지. 그지? 양눈이. 한눈이, 양눈이 겹쳐지는 시야도 있고, 그지? 다양하게 있어요. 책에는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색깔. 여러분들 이제, 컬러를 갖다가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색깔에는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 또 뭐 있어? 어떤 색에 좀 우리가 잘 구분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 그지? 그리고 색약도 있고. 또 생명은 오히려 색깔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죠?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생명과 색약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각능력의 분류에서는 기능적인 시력에서, 그지? 시력에서는 기능적인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시력의 기능과 이런 분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탐지, 인지, 분해, 정의. 이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시력의 분류는 자, 채소 가시 시력, 채소 분리 시력, 채소 가독 시력, 버니어 시력. 이렇게. 시력의 분류 보면 있죠, 그죠? 26쪽 양가로 1번 시력 해가지고 그죠?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영역이 이제 시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시력에는 탐지, 인지, 분해, 정의 이 네 기능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기능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죠? 자, 그거는 요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딱 해놓은 거지.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시력의 분류 해가지고 나오지, 그지? 채소 가시 시력하고 채소 분리, 채소 가독, 그 다음에 버니어 시력 해가지고 나오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에는 이제 뭐 색각과 시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색각에는 생명, 색약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시야에는 일단 수직 시야, 수평 시야, 양안 시. 그러면 우리가 시력, 시야, 색각 뭐 거의 다 나왔죠, 그죠? 여기는 좁게 내가 분류를 안 해놨다, 그지? 좀 구분을 좀 더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 능력의 분류에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잔존 시각 이런 부분들의 최대한의 활용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요 부분들에 조금 더 대비감도, 광감도, 안운동을 추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대비감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뭐 거의 병원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컨트라스트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대비하면은 흑백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그냥 정상 시력일 때는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연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그죠? 그, 이제, 지각되는 부분들이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 감도를 이제 콘트라스트라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검색해보면 콘트라스트 검사하면은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제, 빗금친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력이 하면은 시력에도 뭐 1.0부터 뭐 1.0부터가 아니지, 그치? 2.0부터 있으면, 거기에 이제 시력이, 이제 대비감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책에 27쪽에도 보면은 책에 뭐 있어요? 뭐가 보여? 검은 것은 글자요, 흰 것은 종이, 그지? 여기에서도 이 대비감도 부분들을 인지를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잘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적인 부분들도 있잖아, 그지? 여기에 딱 밑에 이게 하얀 종이에서 이렇게 반사되어가 나오는 이렇게 빛 있잖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잘 이렇게 막 글자가 막 이렇게 겹쳐서 보이고 막 흩어져서 보이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나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안경을 안 쓰고 그냥 일반 안경을 써서 볼 때는 이게 글자들이 막 두 개씩 이렇게 보여요. 두 줄씩 막 이렇게 보여. 근데 이제 다초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정확하게 또 잘 보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도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얀 부분들에 이제 종이에 빛이 반사되어 가지고 눈부심이 적게 해주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줄자처럼 그냥 자 있잖아. 일반 이렇게 긴 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밑에 딱 자는 아니어도 다른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렇게 읽기도 했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야도 보면 여러분들 수직 시야, 수평 시야, 양안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자, 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지 눈썹 눈썹 보이나? 위로 올려봐봐. 여기에서 이 밑으로 그지? 이렇게 수직으로 보는 거지. 그게 이제 반경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 얘기죠, 그죠? 수평은 여러분들 양눈이 있잖아. 양안시가 있지, 그지? 양안시가 있으면 수평은 옆으로 곁눈질 해봐요. 흘겨 보는 게 아니고 곁눈질. 얼굴은 그대로 있고, 그지? 그렇게 해가지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력부터 봅시다. 시각 능력의 분류에서 물체의 존재 및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니까, 그지? 시력의 기능들을 보면 기능 분류가 있었지, 그지? 삼지, 인지, 그 다음 분해, 정의. 자, 이거 보면은, 책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있지, 그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탐지는 그죠?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는 물체가 무엇인지. 자, 이 앞에 보면은 인지할 때도 우리가 질감이 형태가 고무인지 쇠인지 이것도 우리가 많은 이렇게 보고 난 경험들을 통해서 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잘 확인할 수 있게끔 뭔 원리를 이용해서 좀 볼 수가 있겠노? 양호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좀 볼 수가 있겠지, 그지? 나한테 적합하게, 저럴 때는, 이게 쎄 같더라. 저럴 때는, 좀 고무 같더라. 눈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건 뭐야? 오랜 동안 경험이라든지 내 어떤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내한테 이제 사고가 된 거죠, 그죠? 정신적 과정을 통해서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서 나한테 이제 인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질감, 형태 등으로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분해, 물체 개개의 성분을 분해하는 일. 자, 이거 누구 잘하는 사람 있잖아. 맥가이버 아나, 여러분들. 그지? 성분을 분해하는 일. 좀 분석적인 사람들이 좀 주로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어도, 볼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거 하나 잡아봐봐.
뭐뭐로 되어 있는지. 그지? 뭐 하나 잡아봤어? 그러면은, 민경아, 뭐지? 뭐뭐로 되어 있어? 그게. 나는 볼펜 하나 들었거든? 응? 볼펜을 보니까, 이게, 그 볼펜 긴 데 있잖아. 이게 이제 플라스틱 종류, 뭐 PVC나 뭐 이런 종류로 되어 있을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가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하면은 튀어나오는 심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뭐 스테인이나 쇠 종류 같은, 그리고 안에서 까맣게 나오는 거는 안에 잉크 같은 게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분해를 해봐. 또 그리고 손에 우리가 딱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또 뭐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어요. 고무 같은 걸로 미끄러지지 않게 빗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 그지? 나 좀 괜찮은 볼펜 쓰는 것 같지, 그지?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 뚜껑을 열어가지고 보면은 스프링도 있고, 그지? 자, 스프링도 이제 뭐 쇠와 비슷한 그거 있지, 그지? 공학도들이 들으면, 뭐 공학도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쇠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들으면 무식하다 하겠지만 우리는 대충 그죠? 잘 모르잖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물체 개개의 성분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게 시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정의. 물체의 기울어짐이나 휘어짐을 보는 이. 자, 정의는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잘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홀 지나고 나면은 이게 보면 어떨 때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빙그르르르 해가지고 내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이럴 때 보면 그러면은 내가 기울어지는지 지구가 기울어지는지 이제 어느 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기울어지게 되면 머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지. 자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일단 뭐 우리가 뭐 시계가 바르게 걸려 있는지 아니면은 뭐 시비가 딱 그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데 뭐 일로 조금 넘어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잘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기숙사나 뭐 원룸에 우리가 생활한다 뭐 이래 하면은 자기 막 물건들을 해놓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가수나 뭐 이런 액자 같은 이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놓죠, 그죠? 그럴 때 이렇게 뭐 기울어졌나? 이러면 멀리서 이렇게 딱 보고 우리가 뭐 이런 저기 있었지, 그지? 없었나? 뭐 여자친구 뭐 사진이라든지, 뭐, 그지? 아니면 남자친구 사진이라든지, 여학생들 좀 있으니까.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탐지, 인지, 분해, 정의. 뭐, 이런 것도 제가 시험 문제 그냥 간단하게 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입으로 좀 이렇게 좀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시력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이건 또 조금 더 뭐 그걸 해놓은 거예요. 자, 뭐 탐지, 존재 유무를 안다 했지, 그지? 그리고 이게 명칭, 물체의 명칭은 고유한 거잖아, 그지? 특수화하는 일은 뭐 정확하게 뭔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분해는 뭐 이렇게 미미하게 길어지는 어떤 물체의 일부분에 있는 근소한 변이를 탐지하는 일까지 해서 이렇게 정의 조금 반복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의 이제 분류에서 보면 여러분들 27쪽에 보면 자 눈의 능력들을 세분화시켜 보면 최소 가시 시력, 최소 분리 시력, 최소 가독 시력, 그 다음에 번외 시력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력의 분류에서 보면 가시니까 눈으로
눈에 이제 시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최소 광선량, 이 광선량으로 이제 그러니까 빛의 양이라는 얘기죠, 그죠? 밤하늘의 별들을 구별하는 이것도 우리가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인공위성인지 별인지 구분할 수 있어? 좀 구분돼. 그죠? 달 옆에 있으면 다 그게 인공위성이죠, 그죠? 그리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별의 빛이 굉장히 커요, 크고 밝고. 그리고 최소 분리 시력. 자, 분리되어 있는 두 줌을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 간격. 자, 해상도 부분들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휴대폰도 보면은 여러분 해상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예전에는 뭐 몇천 이렇더만 지금 만 넘어가던데. 그지? 최소 간격이다, 간격. 그러니까 두 개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으면은 그게 딱 붙어가지고 합체되어 있는 거 말고 딱 떨어지는 그 분리의 최소의 간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은 뭘로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실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나는 안 돼. 난 다 퍼져가 보여. 자,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이야기고, 두 개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두 점을 두 개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 딱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그 정도를 최소로 확인할 수 있는 간격이라고. 눈에 이제 해상력으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최소 가독 시력 같은 경우에는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문자 또는 형태의 가장 작은 크기. 가독이니까 우리가 뭐 읽을 독 해가지고 그지? 여기 다 되네. 생리적 기능하고 지능, 주의력, 심리적 요인도 많이 이제 관여가 된다는 거죠. 생리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나 상태를 갖다가 나의 상태를 얘기해 보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지? 뭐 이게 노화가 일어난다, 노안이 많다. 그 여러분들도 노안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만 있는 거 아니거든, 그지? 나는 그래도 황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양제도 많이 먹고 해. 그 여러분들 안 먹지, 젊으니까. 생리적 기능적인 부분들.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뭐 신체적인 뭐 기능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가독 시력에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능은 물론 이제 주의력. 주의력도 해당이 되겠죠, 그죠? 집중하는. 그냥 이렇게 내 주의력 하면은 뭐 ADHD 애들 나오잖아.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산만할 때가 있어요. 산만할 때가 언제지? 민성아, 너는 산만할 때가 언제야?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좀 깎이나 안 깎이나? 그럴 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주의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굉장히 산만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심리적 기능, 심리적 요인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갈 수도 있겠다, 그지?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가독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두 개인지 하나인지 세 개인지 네 개인지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제 버니어 시력, 발음이 버니어 시력. 두 개의 선이 어긋나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 우리가 앞에서 최소 분리 시력하고는 조금 그렇지만은 그지? 일단 우리가 버니어 시력 같은 거는 가시 시력보다도 더 어떻게 된다고? 해상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딱 이게 어긋나 있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시 시력이라는 거는 시세포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시세포보다 작은 것도 구분이 가능하다네. 그지? 난 안 돼.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최소 가시력으로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최소 광량. 아까 보면 최소 광선량, 광량 나오지, 그지? 여기서는 한 60분의 1 이제 겹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시시력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끝도 볼 수 있는 김미경인간, 왕경인간, 그지? 그래서 시세포보다 작은 시표는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시세포보다 커야지 구분이 가능한데 버니어 시력은 시세포의 크기보다 작은 것도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나는 좀 모르겠는데 있는가 봐요. 그 있잖아.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 황야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시력이 엄청나게 좋대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그럼 우리가 일반 이제 최소 가시 시력보다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버니어 시력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버니어 시력은 이게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이 딱 겹쳐져가 있지 않지, 그지? 약간 어긋나가 있잖아. 요 부분들이 어긋나는 정도가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재능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력을 분류를 했지, 그지? 앞에 거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 가지고 했고, 그지? 자, 요런 게 있다는 것만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빠진 게, 자, 여러분들 27쪽에 보면 밑에 한 2단락 정도가 여기 관련되어 있어요. 망막의 어느 부위의 맺힌상을 얼마나 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시력을 중심 시력하고 주변 시력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도 있고, 좀 우리가 그 앞에 슬라이드에는 안 나왔던 거죠, 그죠? 책에 있는 거 조금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 시력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어떤 상이 망막의 중심와에 맺혀진 가장 예민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시력이다. 나중에 이제 이게 눈의 구조에서 이 망막하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우리 눈 하면 눈알 그죠? 홍채 조리개 그지? 이런 수정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망막의 중심와에 맺혀진 가장 예민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시력이다. 이 중심 이제 시력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주변 시력은 중심와를 이제 제외한 가운데 이렇게 탁 맺히는 말고 망막 주변에서 보는 시야의 폭이라든지 시각 중심선 밖에 있는 이제 사물을 지각하는 이제 능력이랍니다. 우리가 아까 시야의 폭이 있었지, 그지? 거기에서 이제 그 밖으로 나가는. 정확하게 보기에는 조금 힘들겠지, 그지? 대략 우리가 유추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경, 여러분들 렌즈 하잖아, 그지? 교정 렌즈. 이 착용 유무에 따라서 나안 시력과 교정 시력 이렇게. 나안 시력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그런 시력이고, 그죠? 교정은 나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안경을 쓰고 이제 이렇게 시력 검사를 할 경우 그게 이제 교정 시력이 있겠죠, 그죠? 안경 교정을 받은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 그게 조금 0점 얼마는 돼요, 그죠? 0.75 정도 돼요. 이게 눈이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눈의 이상 유무와 관계. 내가 눈이 막 안 좋다고 하니까 나를 이상하게 눈이 이상하게 생긴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지, 그지? 그냥 보면 똑같아. 안경만 쓰는 뿐이야. 자, 나은 시력은 일단,
눈의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그지?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 이제 시력, 자연 시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정 시력은 굴절 이제 이상이 있는 거죠. 이제 앞에 상이 앞에 맺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뒤쪽으로 이제 맺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제대로 맺히게끔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교정을 해서 열받은 이제 상태에서 측정한 시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걸 이제 한번 이제 시력을 우리가 다 봤지, 그지? 자, 이제 그러면 시야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봐요. 자, 여러분들 교재 뭐 시력의 교정 이거는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용어들이 이제 굴절력의 단위를 디옵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자, 안과 의사나 금환사가 이제 처방할 때 이제 굴절력의 이제 단위를 이렇게 디옵트로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또 범위는 아니지, 그지?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력 교정할 때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는, 시야, 29쪽이지, 그지? 굴절력하고 초점거리 요거 표는 여러분들 한번 좀 외워놓고, 자, 시야는, 눈으로 정면의 한 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뭐, 외계의 범위, 외계라면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오른쪽 눈부터 볼까? 오른쪽 눈부터 보면 왼쪽 눈을 감고, 여러분들 시력 잴 때도 뭐 이렇게 하지, 그지? 그렇게 할 때, 오른쪽 눈에서, 이렇게 눈 동자를 갖다가, 왼쪽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 그지? 자, 오른쪽 끝까지, 그지? 딱 보이는 그게 있지, 그지? 주시하고 있을 때 말고 옆으로 이렇게 주시하고 있을 때 옆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일단은 우리가 이 옆으로 눈동자를 돌린다는 거는 주시하는 거지, 그지? 내 몸만 정면으로 보고 있을 뿐이지 눈동자는 주시하는 거잖아. 근데 앞에 딱 주시하고 있을 때 보이는 정도의 범위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직 시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여기 30쪽에 보면 책에 나와요, 그죠? 수직 시야 밑에 보면 부채꼴처럼 생긴 거 있지, 그지? 수직 시야 눈썹에서 뺨까지 약 140도 정도. 수직 시야는 한 140도, 그지? 수평 시야는 옆으로 보시는 거지, 그지? 우리가 양안이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지? 시선을 한 점에 고정한 경우에 뭐 오른쪽이면은 뭐 180도까지는 안 돼요. 왼쪽에 그거까지 하면 한 150도 정도가 가능하대요. 그지? 여러분들 보이지, 그지?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양안 시야의 경우에는 180도까지 다 보인대요. 뒤에는 안 보이지만 옆에 이렇게 뭐가 그릿하게는 보이지. 내가 얘기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계속 해봐봐. 해보면서 같이 하는 거야. 그치? 내가 앞을 딱 보고 있을 때, 뭔가, 옆에 뭐가, 나는 알잖아, 그지? 여러분들도 내 같은 공간이 있을 땐 알지, 그지? 옆에 뭐가 있는지. 근데 우리가 그냥 선명하게는 안 보이죠, 그죠? 뭔가 옆에 뭐가 있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잖아. 익숙한 상태니까, 저는 뭐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단한 시야의 어떤 수평의 시야는 한 150도 정도. 되겠죠? 여기서 보면, 수평 시야 해가지고 나와 있지, 그지? 물체를 앞에 우리가 딱 전방에 주시한다 생각하고, 그지? 그리고 이제 뭐, 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도. 단안은 하나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한 150도 정도. 30도가 좀 빠진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180도 전체를 두 양안 시야를 봤을 때 단안은 한 30도. 왼쪽도 빠지고 이제 왼쪽 눈으로 할 때는 오른쪽 요 정도가 빠지고, 그지?
그 정도까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더 보여지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닌데 막 보여져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양안 시야는 양쪽의 시야가 겹쳐지는 부분으로 이제 120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30, 30 빠져가지고 60도가 빠지지, 그지? 그럼 120도, 그지? 이제 겹치는 부분을 뺀다는 얘기죠, 그죠? 요 위에서 양안 시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쪽 저쪽 하면은 다 이제 이만큼씩 다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합해가지고 180도로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요거는 시야가 약간 이제 결손된 아동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어떤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협착 같은 경우에는 시야의 주변부가 좁혀져서 시야 결손이 일어나는 상태. 주변부. 이거 다 안 보이는. 여러분들은 뭐, 시력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뭐, 그게 없었잖아, 그지? 불편한 게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잘 몰라, 그지? 그래서 협착 같은 경우에도, 시야의 결손이 일어난 상태로, 이제 결손 부위에서, 자, 어떤 우리가 앞에서 시표를 만약에 본다면은, 그, 색이라든지 크기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감도 저하의 경우에도, 이것도 31쪽에 밑에 나와 있어요. 감도 저하에서는, 전반적인 저하는 중심부를 포함해가지고, 시야의 모든 곳에서 이제 시력 감퇴가 나타나는 거고, 국소적인, 전반적인 거, 국소적인 거 여러분 알겠지, 그지? 시야장애 가장 이제 흔한 상태로, 형태로 주변 시야의 어느 한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국소적 저하가 일어나면은, 뭐 암점 같은 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적으로. 그리고 암점 나오네. 시야 내에서 부분적 또는 완전한 맹이 있는 부분. 아예 뭐 부분적으로 될 거고 가운데가 이렇게 딱 이 중심점 부분들이 중심 시야 부분들이 또 안 보일 때가 있고 아니면 주변이 안 보이고 중심이 보일 때가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우리가 렌즈에 뭐가 하나 툭 떨어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차 운전하는 친구들은 아마 좀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와이퍼가 싹 안 닦아주면은 잘 안 보이지. 비가 막 이렇게 다다닥 떨어질 때 와이퍼를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전체적으로, 흐릿하게 안 보이지, 그죠? 그 시력 감퇴로 전반적 뭐 이런 걸로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그지? 그리고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안경에 여러분은 나중에 뭐 시각장애 그것도 해보고 하면 되지만 안경에 이렇게 턱 해가지고 뭔가 붙여가지고 그지? 안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잠 안 올 때도 막 이렇게 하잖아. 눈부심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든지 그럴 때도 보면은 이렇게 탁 하게 되면은 갑자기 나 안대 꼈는지도 모르고 이제 일어났는데 뭐 앞에 안 보여. 그러면 이거 뭐야 눈이 안 보여.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지, 그지? 그래서 암점도 마찬가지예요. 시야 내에 있는데 부분 또는 아예 전체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대 끼고 막 이렇게 할 경우 안대 껴도 옆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는 있잖아. 그지? 약간 우리가 마스크 끼듯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듯이 안대도 이렇게 벌어지는 거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태닝하러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 안경 이렇게 쓰고 들어가면 그거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지 전혀 안 보이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그거는 딱 이렇게 눈에 뭐 어떤 다른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시력에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암점 같은 경우에도 부분적 완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시야결손의 유형 보면은 여기 33쪽에
근데 그림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참 희한하게도 어느 쪽이 손실되었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이게 암점이 형성된다는 거지. 그지? 우리 신체는 정말로 그냥 경이롭다를 넘어서 그죠? 딱 동척 반맹 또 요 위에는 그지? 중심 부근 주시점에서 10에서 20% 사이에 요 안쪽에서 딱 그러잖아. 주시점에서 그지? 여기에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이렇게 딱딱딱딱 물방울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뭐 고리 모양, 뭐 활 모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동척 반면 같은 경우에도 그지? 이게 중간에 코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중간에 코가 있다. 이게 눈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될 거야. 33쪽에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코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지? 하사분명은 말 그대로 밑에 쪽, 그지? 수평은 뭐 위에 아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지? 주변 시야 이런 거는 아예 이게 중심 부분만 딱 이렇게 제외하고 이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 부분도 없어지는 거야. 할머니들 보니까 이게 노안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참 이게 좀 너무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시야까지 하고 이게 슬라이드는 일단 좀 넘겨놓고 여러분들하고 다 됐네, 그죠? 자, 그래서 2교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